국장님,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잊혀진 사람으로 살겠다는데 잊혀지기는커녕 계속 국민들과 이 지지자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이죠. 자유총연맹 창립기념식에 가서 이 반국가 세력 얘기를 좀 했어요. 네네.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문재인 정권을 지칭한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문 전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격의 입장을 또 내놨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계속 논란을 빚고 있는데 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이마에 반창고를 붙이고 턱에 멍이 든 자국이 있어서 네네. 저게 김정숙하고 싸운 거냐 이런 추측들이 처음에는 많이 있었죠. 아, 예, 예. 뭐 댓글로도 왜 많이 그렇답니까? 나왔고요. 강선우라고 대변인 있죠. 강선우가 아마 문재인을 만나러 내려가서 만나고 난 다음에 사진을 올린 것 같습니다. 예. 서로 사진을 올렸는데 얼굴이 사실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반창고만이 아니고 멍 같은 게 보이고 또 입술에도 좀 이렇게 자국들이 보이고 이런 사진이 올라오자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 그래서 강선우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이 책방에서도 공식적으로 거기에 해명을 했어요. 벌에 쏘였답니다. 일단 여기 이 반창고 붙인 건. 그 다음에 여기 입가에 멍이 든 것은 뭐 임플란트 수술을 했기 때문에 멍이 들었다. 이렇게 해명을. 임플란트 수술한 사람 나 많이 봤는데 네. 나 멍든 사람은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주변에서. 예, 그래서 그리고 예. 전 대통령이 무슨 벌에 쏘일 일이 뭐 평산마을에 무슨 별 쏘일 일이 있습니까? 책방에 벌이 날아오나? 아니 뭐 감자도 열심히 심고 뭐 해서 뭐 그 옆에 텃밭인데 무슨 거기에 벌이 날아올 게 뭐가 있나요? 그러게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말이 되느냐 해갖고 혹시나 부부싸움을 했느냐 또 뭐 옛날에 저 연희동 살 때 연희동이 아닌 서대문구죠. 홍은동 홍은동 쪽에 살 때 뭐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다는 등 뭐 별의별 지금 스토리가 엮어지는데 일부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기 필러? 그러니까 왜 이 보톡스? 예, 그런 거 하면은 이 수술을 이게 시술을 하면 약간 이렇게 얼굴이 부어 보이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가리기 위해서 반창고를 붙였다. 이런 지금 또 추측이 지금 또 계속 이어집니다. 아무튼 본인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명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벌에 쏘였다고 하니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그렇죠. 저희들이 우리들이 뭐 가서 그걸 찾아본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알 길이 없죠. 하지만 그 왜 친문파라고 하는 완전히 그 대깨문들 있지 않습니까? 대깨문들 있죠. 난리가 났습니다. 강선우 뭐 댓글에 그냥 뭐 공격을 하고요. 왜 그런 사진을 굳이 올려서 평지풍파를 만드느냐 뭐 하면서 이제 강선우와 또 그 책방에 대해서 사력 입지 못했다라는 어떤 비난 글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말이 많고 탈이 많은 사람인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3일 날 그러니까 한 4, 5일 됐네요. 네. 이 반격을 했다 그럴까? 네. 그냥 하기는 좀 뭐해서 그런지 최종권 전 외교부 차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연세대 교수죠. 네네. 문재인 정권 때 힘빼나 쓴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평화 무슨 기획비서관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안보실에 최종권의 평화의 힘이라는 그 저서를 추천하면서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아직도 냉정적 사고에서 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지적과 함께 경제, 외교 분야에 대한 자화자찬을 했다는 것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전직 대통령이 자기가 그만둔 지 1년도 안 돼서 내가 이렇게 잘했어, 뭘 잘했어 하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대통령 처음 봤다. 다큐도 안 찍어버렸습니까? 그렇죠. 자화자찬 물론, 다큐를 물론 문재인입니다. 자기 영화도 찍었지만 어쨌든 그 영화는 영화라고 치더라도 자기 입으로 내가 이렇게 잘했어 저렇게 잘했어 라고 이렇게 그 설명하는 대통령도 처음 보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현직 대통령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공방을 벌이는 전직 대통령.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의 치하에서 말기에 몇 가지 이제 자신의 어떤 신경을 이야기한 적은 있어도 지금처럼 내가 이렇게 잘했다 저렇게 잘했다 하면서 현직 대통령을 비난한 적은 없고요. 대개는 이렇게 했죠. 불편한 뭐 기색을 우회적으로 그렇죠. 우회적으로 표현했지. 그 측근들이 그냥 불편해한다. 아니면 야당이 대신 싸워줍니다. 야당이 나서서. 근데 생각해 보시죠. 저는 지금 문재인과 관련돼서 빅데이터를 한번 돌려보면 올해만 따지더라도 빅데이터를 돌려보면 문재인이라는 키워드 있죠? 키워드가 일부 현직 초선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호감도, 비호감도 그런 이 섹트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뜻하냐면 문재인이 적극적으로 자기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 라는 그렇죠. 겁니다. 일부 현역 정치인들보다도 더 많은 지금 뭐 조회수라든지 또는 이런 스레드들이 많이 쌓였다는 건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 의미는 뭐냐면 총선을 앞두고 어찌됐든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적극적으로 그런 의지의 표명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아무리 관종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전직 대통령이 1년밖에 안 된 퇴임 1년밖에 안 된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자화자찬을 하겠느냐라는 거죠. 소득 2만 달러, 3만 달러 이런 것들도 이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상대적으로 뭐 평화로운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북방 정책을 계승했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발전들이 이루어졌다.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북 관계도 아주 평화롭고 발전을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정부.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정부가 지금 보수 정권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 박근혜 정부. 그리고 윤석열까지를 포함해서 이런 정부에서는 남북관계도 후퇴하고 평화가 위태로워졌으며 국민소득까지도 정체가 심리어 줄어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이 직공을 날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요, 전직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팩트를 왜곡하느냐. 이거는 그냥 한 특정 진영의 스피커들이나 혹은 메신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고개가 끄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라는 건 어쨌든 어떤 진영이든 다 이렇게 끌어안고 더군다나 전직 대통령이 할 일은 통합이지 분열이 아니거든요. 어른으로 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 완전히 정말 좀 유치한 편가름입니다.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DJ와 노무현과 문재인 때 평화로웠습니까? 그 당시에 사실상 엄청난 핵 개발이 있었고요. 엄청난 미사일 개발이 있었습니다. DJ 때는 제2연평 해전이 있었고. 그렇죠. 문재인 때는 그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완전히 폭파해버렸지 않습니까? 수백억 원의 우리나라 자산이 폭파됐는데 이게 평화였다. 그리고 또 공무원을 지켜야 되는데 어떤 국민도 사실은 헌법상에서 우리나라가 지켜줘야 될 국민을 방기하고 방조하고 은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평화로웠다, 균형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결과로 해수부 공무원이 총격으로 피격당하고 그냥 거기서 불태워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자고요. 윤 대통령이 지금 물려받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뭘 물려받았죠? 대치국면에 지금 실패한 대북 정책을 물려받았어요. 뭐 평화로웠는데 갑자기 깼다가 아니고 지금 아주 극한 상황까지 치달은 상황에서 그대로 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7차 핵실험을 남겨두고 있고요. 이렇게 코앞에 있는데 우리가 갑작스럽게 자기도 제대로 못한 자신들도 못한 것을 윤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평화 의지를 밝힌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또 경제적인 어떤 수치도 말이 안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보면 경제 위기를 넘어가면서 GDP가 상승했었어요. 근데 자꾸 그것을 낙수 효과도 없었고 하면서 거짓된 지금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 때 수치를 보면
최악인 경제 수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걸 단순화해서 우리 진영은 다 좋았고 저쪽 진영은 다 나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유치한, 한 대통령같이 했으면서 이렇게 유치한 편가름을, 그러니까 사실도 아닌 그러니까 팩트도 아닌 것을 데이터도 제시도 못하는 그런 발언을 대통령 입에서 한다? 저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 자체가 스스로 실패한 정권이라고 했고 그 세력들은 패족이라고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패족.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지금 민주당이요, 대선 때도 그랬고 또 지선 때도 그렇고 재보궐 때도 그렇고 그 당시에 다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우리가 사과한다. 부동산 정책 잘못했다. 표를 구하기 직전에 그렇게 다 사과를 한 상황이에요. 근데 문재인은 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요새 유승민 하면은 윤석열 때리기에 가장 앞장서는 사람 아닙니까? 예, 예, 예. 뭐 걸리는 대로 그냥 그렇죠. 윤석열 비판에 나서는데 네. 유승민 그리고 홍준표 네. 대구시장까지 입 다물고 있으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다 대고 감히 그런 말을 할 자격 자체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이들은 왜 그렇겠습니까? 최소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게 된 두 가지 요인이, 하나는 경제, 예. 경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파탄시켰고요. 두 번째는 대북 굴종 외교, 예. 삶은 소대가리 소리를 들었으면서까지 허리 굽히고 우리 재산인 그 남북 그 연락사무소까지 부쉈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을 칭송하는 그런 불효개그를 하지 마라. 라는 의미에서 윤 대통령이 지금 이 정부가 생겨났다라는 인식은 최소한 국민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도 국가 안보를 망쳐놓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북핵의 노예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냥 조용히 있지 그게 할 소리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삶은 소대가리라는 치욕을 당해도 찍소리 못하고 김정은 눈치나 살피면서 한미 동맹을 위험에 빠뜨렸던 과거를 조용히 반성을 해야지 지금 어디다 대고 입을 벌릴 때냐. 이렇게 아주 그냥 직격탄을 날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죽해야 그랬겠습니까? 그렇죠. 유승민 같은 경우도, 이거는 지금, 함부로, 뭐 얘기하면 안 된다. 국민 여론이 의식한 그런 그 판단이라고 보고요. 또, 반기문, 예. 전, 유엔 사무총장도 나섰습니다. 한미 관계와 관련돼서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한미 관계가 냉랭했느냐. 라는, 표현을 남북 하면서. 관계도 사실상 막판에는 네. 북한하고 뭐 연락도 제대로 안 될 정도로 아무런 진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정은이가 문재인 말은 이제 뭐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못 믿겠다 이럴 정도가 돼버렸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예 김정은이 상대는 안 하고 김여정이 상대를 했죠. 그러죠. 문재인을 김여정이 상대하는 급으로. 거짓말쟁이로 지금 그냥 해버린 거 전락해버렸죠. 아닙니까? USB 주고 거기다 뭐 잔뜩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키는 게 없으니까 이거 완전 거짓말쟁이고 그렇죠. 트럼프한테도 별 영향력이 없다, 영향가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깎아내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이 지금 해명을 해야 될 게 도대체 무슨 약속을 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김정은과 김여정 입에서 하노이 노딜 이후에 약속이나 지켜라. 그 약속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거든요. 네, 그럼요. 그래서 그 한간에는 뭐까지 약속을 했느냐, 거기에 원전 지어준다부터 시작을 해갖고 별의별 약속 다 하지 않았냐라는 추측성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자화자찬할 게 아니라, 그 약속이 뭔데? 떳떳하게 밝히라는 겁니다. 예. 뭐 그런저런 것을 떠나서 이미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전직 대통령이 네. 현직 대통령을 상대해서 힘겨루기를 한다는 이 모양새. 네. 이건 뭐 우리 헌정사에도 없었던 일이고 그렇죠. 미국에도 유일하게 트럼프만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전직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본인 스스로가 잊혀진 삶을 살겠다. 정치하고는 거리를 두며 살겠다고 그렇게 국민들한테 약속을 해놓고는 지금 정치 한복판에 들어와가지고
난리 법석을 치는 거 이건 누가 보더라도 잘했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중해야죠. 그렇죠. 가장 또 뿌득뿌득 화가 날 사람이 저는 이재명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문재인이 저렇게 할수록 전체적으로 현 대통령과 전 대통령의 공방으로 모든 이슈가 또 빨려 들어가요. 지난번에 저는 그 투표일 한 달 전인가요?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공방을 벌입니다. 직접적으로 나서서. 그때도 똑같이, 야, 어떻게 현직 대통령이 제1야당 대통령 후보하고 언쟁을 벌이냐. 이런 얘기가 있었을 때 가장 불리했던 게 이재명이었거든요. 자기는 그때 막 나서서 이 문재인 대통령을 극복을 하고 딛고 올라서서 전 정부가 이렇게 잘못한 건 내가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막 부동산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근데 그 다음부터 끽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현직 자기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을 맞상대를 해버리니까 며칠 동안은 자기한테 저 마이크가 주어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이 똑같아요. 문재인도 그렇지만 추미애가 나서서 뭐 명추현대를 부활하려고 자기 정치적 이익을 생각해서 그런 거지만 계속 문재인 까고 이낙연 까니까 이재명에는 존재 가치가 없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이걸 가지고 그냥 프레임을 바꿔가지고 국민들을 지금 이 반일머리로 몰고 가려고 했는데 그게 그냥 싹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추미애만 뜨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추미애가 벌써 KBS 2번 최경영과 더 라이브 그다음에 오마이뉴스에 나갔는데 오마이뉴스의 대표 오연호가 직접 나섰습니다. 기자도 아니고 옛날에 왜 진보집권 플랜 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조국이랑 이런 어떤 형국을 보면 앞으로도 계속 이게 기사가 되거든요. 추미애가 나서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또 뭐 전화해서 또 오라 마라 해서 추미애가 적극적으로 아마 지금 신이 나서 나갈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게 득이 될까? 민주당에. 이재명이 죽이는 일이죠. 이재명 입장에서는 속이 타죠. 포커스가 자기한테로 오고 포커스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로 맞춰줘야 하는데 엉뚱한 대로 지금 언론에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문재인 추미애가 다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고 이재명이를 죽이는 꼴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렇죠. 지금 어쨌든 추미애의 등장은 막장 드라마로 치닫고 있어서 시청률은 좀 높아지겠지만 결국은 이 피로도 그러니까 정치 피로도 민주당에 대한 피로도를 높이는 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